오늘은 2020년 3월 14일 토요일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들 계속 집에만 있죠? 다음 주 한 주 더 지켜본 다음에 방학을 미루어야 하는지 개학해야 하는지 우리 국가에서도 상의를 한다고 해요. 아침이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열심히 수업을 받은 다음 만난 급식도 먹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끼는 나날이 되었을 거예요. 이탈리아는 지금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온 국민이 자제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은 지금 팬데믹 상태에 빠져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는데 그 50개 중에서 20개 주가 실행한다고 해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 선생님이 긍정의 아이콘 링컨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링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노예를 해방시킨 지도자,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링컨. 링컨은 1809년에 태어나 1865년에 사망했어요. 미국 대통령이고 성격은 부지런하고 꿋꿋해서 유머가 넘치는 분이었다고 해요. 링컨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정치가 대통령이요. 자, 링컨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볼까요? 링컨은 어려서 집이 가난해 정식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공부하기를 좋아해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구하며 독학으로 풍부한 지식을 쌓았죠. 19살이 되었을 때 링컨은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접하게 돼요. 그는 배를 타고 오하이오 강을 따라 미국 미시시피 강으로 진입해 뉴올리언즈까지 갔어요. 링컨은 여행 중에 흑인 노예의 비참한 생활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는 은연중에 기회가 온다면 노예 제도를 없애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1830년 링컨은 부모님을 따라 일리노이로 이사를 간 뒤 스스로 삶을 개척해 가요. 그는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정직한 에이브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1834년 일리노이 의원에 당선돼요. 2년 후에는 변호사 자격 시험에 통과하고 변호사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아름다운 메리와 결혼해 세 자녀를 두게 되죠.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19세기 중엽 미국 북부 자본주의 민주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노예제를 철폐하겠다는 분명한 가치로 국민들의 찬사를 받으며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링컨은 새 시대의 정치자의 모범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기도 하죠. 자, 다시 그러면 1854년 공화당이 설립되자 링컨은 즉각 노예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는 이 당에 입당해요. 2년 후 링컨은 공화당의 첫 전국 대표회의에서 부통령 후보로 초대되죠. 당시 미국 남부와 북부는 노예제도의 철폐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양측의 대립은 매우 민감한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었죠.
이 지금 나오는 그림은 뉴올리언즈 공격이에요. 전쟁 초기의 실패로 진통을 겪은 후 북부군은 강력한 반격을 시작한대요. 전쟁의 형세는 점차 바뀌면서 북부군이 주도권을 잡아나가죠. 1858년 링컨은 일리노이 참의원 경선에서 분열한 집은 설 수 없다라는 유명한 연설로 남과 북 두 제도 여기에서는 노예제도와 자본주의 제도를 말해요. 두 제도의 공전을 분열한 집에 비유했어요. 또한 국가의 통일을 이룩하고 싶다는 희망도 분명히 밝혔죠. 링컨은 이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매력적인 연설은 그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였어요. 1860년 링컨은 마침내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자, 링컨의 명언 한마디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저 한 번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 죽어서 못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링컨의 당선으로 남부의 농장주는 자신들의 이익에 큰 위협을 느꼈어요. 1860년 12월 남부의 남캐롤라이나주가 먼저 연방을 탈퇴하며 독립을 선언하죠. 이어서 미시시피와 플로리다 등 노예를 많이 보유하고 있던 주들도 연방 탈퇴와 독립을 선언해요. 남부의 각 주들은 각기 자신들을 정권을 수립해요. 이들은 1861년 4월 12일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연방정부군이 주둔하고 있던 섬터 요새를 점령함으로써 미국 내전이 발발했어요. 전쟁 초기에 북부군은 연전 연패에 국민의 강한 불만을 샀고 링컨은 노예제를 철폐할 때가 왔다고 판단을 하죠. 1862년 9월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썼고 이듬해 1월 1일 정식으로 선포해요. 그 내용은 모든 주에서 노예제를 철폐하며 흑인 노예는 자유를 얻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법안은 국민들의 혁명적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북부군이 전세를 뒤집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1864년 11월 링컨은 대통령에 재당선이 됩니다. 1865년 4월 미국 내전은 링컨이 이끄는 연방정부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러나 전쟁의 승리가 링컨을 적재시하던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남부군이 항복을 선언하고 5일째 되던 날 밤 링컨은 워싱턴의 포드극장에서 연극을 보고 있었어요. 링컨은 56세에 남부 노예주에게 매수된 저격수 부수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게 돼요. 자, 우리 링컨의 일화 한번 들려드릴게요. 링컨이 변론을 위해 법정에 나갔을 때 일이래요. 상대 변호사는 간단한 논리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2시간이 넘게 변론을 끌어 청중들이 모두 지루해하고 있었어요. 링컨이 피고를 변호할 차례가 왔을 때 그는 변호대로 올라가 먼저 외투를 벗어 탁자에 놓았고 그리고는 유리컵을 들어 물을 두어 모금 마신 후 다시 외투를 입었어요. 그리고 다시 외투를 탁자 위에 벗어놓고 물을 마신 후 도로 외투를 입었대요. 이렇게 5번을 반복하고 나니 청중들은 포복 절도하고 말았죠. 링컨은 한마디도 않고 기다렸다가 청중들이 웃음을 멈추고서야 자신의 변론을 시작했대요. 어때요? 선생님이 들려준 일화 들어보니 좀 생각이 드나요? 자, 링컨의 정직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링컨이 주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일이에요. 당에서는 그에게 $200의 선거 자금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링컨은 선거가 끝나자 곧바로 $199 25센트를 편지와 함께 당으로 되돌려보내요. 그는 편지에서 선거 기간 중 나는 말을 타고 다녔으므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노인에게 음료수를 대접하느라 75센트를 지출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반납합니다. 라고 했대요. 링컨의 이러한 정직성은 당원들을 감동시켰고 결국 그는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기에 이르게 되죠. 링컨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다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대통령에 출마한 링컨을 가장 괴롭힌 사람은 스탠턴이었대요. 스탠턴은 미국 전역을 다니며 링컨을 헐뜯었죠. 그는 링컨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깡마르고 무식한 자라고 놀려댔어요.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해요. 그는 나를 비난했지만 국방장관으로서 적임자다. 지도자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후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자원에서 조사를 맡은 사람이 스탠턴이었어요. 그는 울먹이며 링컨을 추모했죠. 링컨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링컨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는 이 시대의 위대한 창조자다. 링컨을 무식한 자라고 비난했던 그가 위대한 창조자라는 말로 링컨을 추모했어요. 최선의 복수는 용서한다는 것이래요. 용서는 마음의 병도 치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평상시에 미운 사람이 있나요? 그 미운 사람과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지 여러분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